성질 급한 동백이 꽃송이를 떨어뜨리고 향 짙은 돈나무꽃, 매화꽃 앞다퉈 피어나면 거제를 대지의 꽃향기로 무르익어 갑니다. 바다에도 반가운 봄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숭어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유, 그놈들 참 힘이 넘치죠. 그게 숭어. 아이고 심심 끓다 이거. 이게 숭어 유문입니다. 꼭 밤톨처럼 생겨 거제 사람들은 이것을 밤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숭어 유문부터 껍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제의 숭어는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봄바다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밥 대신 끼니를 잊게 해준 고마운 생선 숭어. 인생이 허기질 때면 꼭 생각나는 맛. 쫀득쫀득 달달한 거제 숭어의 맛을 찾아 오늘 떠나볼까 합니다. 거제시 이룬면, 거제의 끝자락에는 초봄의 전령 수선화로 뒤덮인 천국이 있습니다. 공고지가 바로 그곳이죠. 찾기를 내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멋이 살아있는 공고지는 이렇게 333개의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디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유. 이야. 이 정원을요, 한 노부부가 평생을 걸쳐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를 가꾸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자식 농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식을 위해서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숭어를 잡고 또 잡은 고기를 자식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행복하시는 부모님들의 기억, 그 기억과 어우러진 수국 맛은 그래서 더 특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오르겠습니다. 여기 좀 평지가 좀 나오네. 바다에도 먹을 게 귀해지는 봄. 숭어는 거제 사람들의 귀한 끼니였습니다. 새벽 4시 두 남자가 조용조용 산길을 걷습니다. 바로 이 망루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망루의 문을 열자마자 오랜 습관대로 창문을 열어 바다를 살피는 이 사람이 망쟁이라 불리는 임정근 씨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수평선도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데 이곳에서 대체 뭘 보시는 걸까요? 벌써 몇 시간째 두 사람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째 오늘 얘도 또 됐는가 봐. 하기사 뭐 어장 넣고 한 달 동안 못 잡을 때도 바닥에 있는데 뭐 오늘 잡히겠지요 뭐. 그런데 어땠어요? 망쟁이 경력 50년의 베테랑 임정근 씨.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그는 어떻게 숭어떼를 찾아내는 걸까요? 첫째 물살이, 물색이 눈에 딱 익어야. 딱 익어야 이 색이 있는데 이 색 이상한 게 딱 뭐지 약간 확 눈이 돌아가고. 아이고 이렇게 그러는 무조건 이 체를 받으면 안 된다. 무릎이 끼면 또 이제 색을 더 내고 오히려. 무릎이 이제 제일 이제 히뜩번데 갔다가 구름이 왔다 갔다 해. 그때가 제일 이렇게.
120년 전통 숭어잡이 어법인 육소 장망은 전국에 7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숭어가 회유하는 길목에 그물을 깔고 기다리다가 숭어가 들면 망쟁이의 지시에 따라 어부들이 출동해 그물을 당겨 숭어를 잡습니다. 망쟁이의 경험과 예리한 눈이 최고의 레이더인 셈이죠. 이 분야에서는 뭐 경력도 최고 많고, 그다음에 그 고기 보는 방법이라든지 의장을 또 고기만 잘 보는 것도 문제가 잘 봐야 되지만 의장 막는 것도 잘 막아야 되니까 의장 막는 거, 그다음에 그물 크기가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세심하게 전부 다 그게 다 망쟁이 하는 일이거든. 망쟁이가 하는 역할이 90%라고 보면 돼. 오, 저기 숭어 아닙니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서 다 잡은 것은 아닙니다. 숭어는 워낙 의심 많고 민첩하기 때문이죠. 그물 근처에 왔다고 해서 섣불리 그물을 올렸다가는 반칙이 일수입니다. 망쟁이가 애가 탑니다. 저걸 잘 찍고 이러고 뭐 내려가면 됐겠네. 지금은 이렇게 앉아 기다릴 막루라도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숭어를 기다리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4개다 이리 해가지고 언니머지 어떻게 예. 열어가 그게 나무로 이제 딱 놓고 끓여놓고 안 한다. 추워서 이 딱 나무가 한 게 이게 하나 다 들 빠이고. 춥고 다리 아프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뭐 한철 봄 보고 나면 뭐 뱅기 대병. 가만 앉아 세월을 낚는 일이 뭐 힘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20명 남짓 어장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거 웬만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임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계셨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입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80을 바라보시는데. 바보 하는 짓이지. 바보 하는 짓이라고? 멀리 놓고 아. 이거 감떨어지도 그다한테. 그가 50년 넘게 바라보던 바다를 저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의 지난 세월을 그려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숭어를 먹게끔 해주려는 사명감이 있으신 거죠? 사명감이 아니고 막 가족을 위하는 게 제일 인적 드문 막루에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아이고, 아니 또 뭘 이렇게. 아이고 좋다. 아이고 빛깔이 아주 좋네요. 제가 왔다고 숭어를 준비하셨다는데요. 기름이 꽉 차 있는 거는 뼈처럼 썰어도 뼈가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망쟁이는 한순간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네요. 거제 숭어는 깊은 바다에서 거친 물살을 뚫고 연안으로 회유하는 이철의 육질이 가장 쫀득쫀득하고 달아 맛있습니다. 가자면 맛이 맞습니다. 예. 이곳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진미는 숭어 한 마리당 딱 한 개밖에 없는 유물입니다. 꼭 밤털처럼 생겨 밤이라고 부른답니다. 해저의 유기물이나 해조류의 영양분을 분쇄하고 필요 없는 건 배출하는 숭어의 모래주머니인 셈이죠. 숭어밤 좀 자주 보였어요. 아이고 이게 숭어밤? 이게 고기 하나에 한 점씩 나오는 거라면요? 한잔 먹을 때는 이 8마리 밤 8마리 먹고 숭어 한 마리 먹습니다. 이 밤은 먹어야 숭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라니 저도 먹어봤습니다.
진짜 오들오들하니 잘 씹히지 않을 정도네요. 이 맛에 그냥 숭어밥 얘기를 주시네요. 오늘은 숭어를 볼 수 있을까요? 뛰지요. 대가리. 제가 거기 뛰는데 영바퀴인데 내려오는 모인데 오는 감는데. 이 바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색이 달라진 것을 보니 숭어떼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숭어가 그물 가까이 오면 다들 숨소리도 죽이고 숭어가 어망에 들길 기다립니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 숭어를 잡는데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뒷면 감고. 약을 올리며 주변을 맴돌던 숭어떼가 드디어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막 퍼지네, 완전. 사방으로. 사방으로 완전히 다 퍼지네. 저 정도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동안에 고기, 전부 고기 아이가. 대끼입니다. 한 배터리는 안 대끼라고. 출동. 이거 얼마 만에 잡으셨어요? 몰라, 내 말인 거.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좀 기쁘시죠, 그래도? 막루 근처에서 대기하던 어부들이 출동해 6척의 뗏목 위에서 그물을 잡아당깁니다. 지금은 기계화돼 8명으로 조업을 하지만 예전엔 20명이 넘게 필요했던 일이랍니다. 어느 시인은 숭어를 물나라의 높이뛰기 선수라고 칭했을 정도로 숭어는 힘이 좋습니다. 웬만한 그물은 수직으로 뛰어넘을 정도죠. 이렇게 힘이 좋아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숭어를 귀한 약재로 썼답니다. 아이고 심심했다 이거. 이 맑은 물에서 이 해외 오다 보니까 집 나쁜 물을 다 빠져나가고 좋은 거 만나면 있다 이거. 수원 잡지, 살 탱탱하지. 만져봐 탱글탱글한가 이거 완전히. 탱글하네요. 잘생겼다 이거. 선조들이 숭어를 100가지 물고기 중 그 생김새도 맛도 뛰어나다 하여 수어라고 부른 이유를 알겠습니다. 숭어라면 다 같은 줄 알지만 식탁에 오르는 숭어에는 숭어와 가숭어가 있습니다. 눈이 검고 등에 푸른빛이 도는 거제의 숭어는 숭어고, 눈이 노랗고 서해 쪽에서 많이 나는 숭어는 가숭어입니다. 밀치라 부르는 것 대부분이 가숭어죠. 거제숭어는 먼 바다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해 특유의 흙냄새가 없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는 봄엔 특히 살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숭어를 맛없는 생선으로 알고 계셨다면 계절을 탓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동의보감에도 맛이 달고 독이 없어 사람의 오장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적고 있으니 영양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망쟁이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13시간을 꼬박 바다만 바라봤을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 문군자 씨. 아이고 대다. 그릇 찼어. 망쟁이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은 그녀에게도 쉽지 않았답니다. 할배가 망개를 넣고 바닥에 가면 망토 가면 예 진짜로 예 집에 혼자 못 있어 예 마음이 그래 가지고 그래서 송이를 이제 잡아 딱 하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잡아 딱 하면 괜찮고 그래 참 집안 사람이 못 하겠대.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웠을 남편을 위해 아내는 숭어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숭어 김치찌개에는 묵은지와 함께 숭어 머리와 뼈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왕기가 돈 머리가 그렇게 가르쳤지. 우리 이제 먹고 저 외국 간 아는 대학을 못 나고 저 세체도 못 나고 우리 이제 막내야 큰 아는 저 마산 대학을 나왔어요. 돌아보면 숭어는 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생선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망루 위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숭어의 뼈가 묵은지의 깊은 맛과 어우러져 더 풍성한 맛을 내듯 묵직한 세월의 맛을 담은 망쟁이 아버지의 이 숭어 김치찌개는 자식들의 꿈을 더 크게 키워왔을 겁니다. 아들들이 특히 좋아한 날은 숭어 무침을 할 거랍니다. 무 어디는 무? 그 재료 밀어갖고. 재료 밀까? 재료 밀어야지. 막 새콤하고 달콤하고. 누가 제일 잘 먹어요? 너희 다 장. 너희 다 잘 먹어. 그러면 철에 되면은 아버님이 숭어 잡으니까 숭어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들도 있겠어요. 한번 3월달에는 한번 내려온다. 한참 자랄 때는 한자리에 앉아 숭어 몇 마리는 거뜬히 해치우던 아들들이 생각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진 양념 넣고 음식을 하는 여유가 사치스럽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숭어 한 마리가 절실했던 시절 말입니다. 배짱 안에 어디 딱 신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먹고 마누라들이 있는 할 사람은 이제 폴로 가고 바다가에도 폴로 가고 그래 많이 폴로 돼 있어. 무슨 한 마리 떠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 그거 하려고. 네, 숭어 회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주위에서 오늘 망본다 그자 밥 잡수리 식사해서 할머니 새알이 주는 데잖아. 밥상에 둘러앉은 네 아들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던 그 시절의 밥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묵은지에 큼직한 숭어살을 올려 먹는 그 맛은 여전히 좋습니다. 물리지 않으세요? 숭어는 안 물리. 숭어는 안 물린다. 숭어는 안 물리. 절대? 안 물리. 이제 해를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려고 할게 금년에 좀 잘 잡아야 할 텐데 잘 잡고 이제 말해야 할 텐데 참 어찌됐게 모르겠다. 과거나 지금이나 바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참 많이도 달라져 왔죠. 조선시대 거제에는 왕실에서 관리하는 황금어장이 많았습니다. 항상 이 어장들을 침탈하려 했던 일본은 일제강점기 왕실어장의 80%를 차지하고 각종 어류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거제도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유입되고 포로 수용소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땅의 85%가 산이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었고 바다는 있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과 배를 가진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70년대까지도
무동력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도 없고 땅도 없었던 사람들의 삶은 봄이 되면 더 힘겨웠습니다. 등심도 없기만 먹을 때는 못 먹고 그래 특별히 살다. 바닷가 가서 톳나물 비갖고 조금 하고. 우리 이제 본인 아빠는 낮에 등심 저는 조금 한 숟가락 먹고 산에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 정지 들어오면 물김 있으니까 김치 그놈 지 먹고 물도 먹고 했다 이거. 그렇지.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이 절실했던 시절, 숭어는 참 고마운 생선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되니까 숭어는요. 다른 고기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고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숭어는 뭐 숭어찜도 해먹고 숭어 회도 해가지고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찌개 해가지고 또 뭐 밥 조금 넣고 그냥 국에다가 끼니 때우듯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이웃과 나눴던 특별한 숭어 음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된장을 푼 물에 먼저 숭어 머리와 뼈를 넣으시네요. 숭어 국찜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 숭어 뼈가 얼마나 잘 구워졌는지 볼까요? 국물이 아주 진해 보입니다. 사실 숭어는 전형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입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A, 혈관에 이로운 오메가3 지방도 아주 풍부하죠. 숭어 국찜에 들어갈 살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껍질채 써는 거죠. 숭어 회가 제일 맛있어. 내는 옛날에 이거 이빨 좋을 때는 빼채로 씹으면 썰이면서 껍질하고 빼채로. 이 지역에선 제피라고 부르는 초피를 넣고 된장으로 간을 합니다. 아니 이건 뭔가요? 쌀가루가 아닙니까? 정말 밥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 해시면 뭐 식구 한 다섯 명 먹지 뭐. 국물 해가 끓이면. 그날에는 쌀가루 아니고 밀가루 넣고 밀가루 그냥 파 썰이고 산에 나물 이런 된장 넣고 이리 이제 무치가지고 그래가지고. 꽃마구리인지 새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쁘네요. 어떻게 하는지 구경 좀 왔습니다. 예. 네. 이거 불이지. 이건 뭡니까? 이거에 숭어 국찜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가 이래갖고 또 이래가 딱딱 떼어놓는 거예요. 이거 국물에다가 넣어. 모양새는 꼭 수제비 같습니다.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그러면 이것은 나올 때도 이렇게 뭉쳐 나옵니까? 예. 숭어는 많이 나고 농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쌀 귀한 시절에 이게 이제 한 끼 식사로 네. 많이 드시던 겁니다, 어르신들이. 하하. 이렇게 국물을 내어 보글보글 끓이면 숭어 국찜, 국물 없이 쪄내면 숭어 건찜이 된답니다. 바다의 봄맛, 숭어와 대지의 봄맛, 나물이 만나 풍성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엔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이었다지만 영양 많은 봄나물과 고단백 숭어가 만났으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유도인 씨가 거제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씻습니다. 숭어 국집만큼이나 많이 먹었다는 숭어 미역국을 만들 거랍니다. 진주에서 시집온 유도인 씨에게 소고기 대신 숭어를 넣은 미역국은 정말 특별한 맛이었답니다. 그 집에 안 났다 이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바다 고기 잡아오면은 그 집에 갖다 주라고. 그럼 이제 갖다 주면은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오늘 이제 어장에서 큰 고기로 가져왔으니까 제발 고기 좀 많이 들고 해주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지향판에서 이제 비는 거라. 어쩌면 숭어가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이 마을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 나가지고 제가 애기 나가 집에 누워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2~3마리씩 큰 거를 가져왔었어요. 네, 그게 숭어라 숭어. 그때는 크게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숭어 미역국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먹기가 거북해서 좀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먹고 2번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미역국이 맛있더라고요. 칼슘과 철분이 많아 아이를 낳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숭어를 공짜로 주었다니 아무리 액막이 풍습이라 해도 숭어 미역국에 얽힌 그 기막힌 우연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숭어 국찜부터 맛을 좀 보겠습니다. 봄에 이제 파닥파닥 오르는 나물을 많이 넣을수록 맛있거든요. 양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노나 먹을 수 있을 거니까. 네. 가만히 아직 판단하기가. 생선국 맛도 안 나고 그다음에 뭐 파나 나물 냄새도 안 나고 막 여러 가지가 돼서 못 있겠네요. 전맛보다 끝맛이 좋은 음식이더군요. 저 옛날에 시집 오니까 숭어 팔러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 거제는 이제 덜이 많고요. 이쪽에는 덜이 없고 꼭지기 귀하니까 거제로 제 넘어가가지고 숭어를 팔아가지고 쌀도 바꿔오고 이제 보리도 바꿔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는데 숭어를 사는 걸 이고 간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무거워서? 무거운 것보다 살아가고 힘이 좋으니까 벌떡거리고 뛰고 하니까. 뛰고 하니까. 봄에 되면 날이 좀 드시면 옷을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선원들이 보면 옷을 뜨겁게 입고 다닙니다. 그 이제 옷을 뜨겁게 입는 이유가 이제 숭어 이제 잡다가 한 마리씩 집에 가져가가지고 숭어를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도 미고 한 마리로 다 끝나는 것이고. 예, 한 식구가 다 먹. 그때 당시에 그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 숭어가 아니었으면 자식들 공부도 못 시켰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춘공기 때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저희들한테 귀한 생선입니다. 숭어는 겨우내 부족했던 몸에 영양을, 가난한 거제 어민들의 허기진 인생에 위로를 준 바다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성포 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지심도라는 섬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겨웠던 옛사람들도 이 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갔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의 형태가 마음 심자를 닮아 지심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섬의 70%가 동백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아픔을 간직한 섬 지심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요새화 작업으로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됐던 섬엔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반성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따 있냐. 아유. 일본군은 섬에 터전을 잡고 있던 정착민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지심도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아직 국방부 소유입니다. 때문에 15가구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죠. 저 누가 뭐 잡는 모양인데요? 으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밥상 지나가다가 네. 두 분의 모습이 좋아서 내려왔어요. 따개비하고 따개비, 거북손. 거북손은 이겁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거북이 손 건데. 예, 거북 손처럼 생겼어요. 예. 원래 여기 태생이세요? 예, 예. 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난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서실, 톳 같은 해초는 물론이고 거북손, 따개비 같은 먹을거리가 지천인 지심도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숭어가 물이 지어가지고 큰 덩어리가 될 때는 논 한 4마지기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여 평 정도 크기로. 일반 식인데. 네, 그래가지고 머리만 창으로 옛날에도 잡기도 했고.
창을 던져가지고 물 한 개 따모 먹까. 서명봉 씨에게 동백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꽃입니다. 아따 이거는 달다. 어릴 때 많이 먹었죠. 그냥 뭐 꽃 잎도 씹어 먹기도 하고 뭐 저거는 간식으로 많이 먹어요. 하하, 제법 꿀이 많이 나오죠. 아내가 어머니의 음식을 만듭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 서명봉 씨의 어머니는 해안의 지천인 톳을 말려두었다 톳밥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톳나물밥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 날라. 어머니 살아계시는 거 우리 이리 사는 모습 보면 좋아하실 건데 그지? 그때는 고구마밥, 쌀, 보리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요리 올라오는데 하루는 고구마밥, 하루는 무밥, 무말랭이 이런 거 넣고 뭐 무하고 그다음 이제 톳나물밥 이런 식으로. 12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먹이기 위해 아버지는 자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인근에선 소문난 낚시꾼이었죠. 아낌없이 먹을거리를 내준 바다 덕에 아버지는 이곳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정겨운 기억을 불러옵니다. 직장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을 때도 서명봉 씨는 한 번씩 지심도 음식이 그리웠답니다. 맛있다. 톳나물 밥입니다. 예전엔 이 맛있는 것이 왜 그렇게 먹기가 싫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잊히지 않는 맛인데 말입니다. 잊히지 않는 음식은 또 있습니다. 다대 막루에서 보았던 숭어밤 기억하시죠? 숭어가 봄바다에 가득 차면 낚시꾼 아버지는 숭어를 잡아 밤을 모았습니다. 싱싱한 숭어밤은 소금 간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초장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생글로 그냥 회처럼 생으로 그냥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또 젓갈도 담아서 먹고 특미로 어머님이 해가지고 주셨어요. 워낙 고급 생선이 지천이어서 숭어를 특별하게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밤만은 달랐습니다. 직장 때문에 외지에 나간 아들 부부가 오면 꼭 만들어 주었던 음식이랍니다. 애들 어릴 때는 그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보따리에 이렇게 그 채소 같은 거 싸서 주셔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와서 보면은 그 속에 돈이 들었어요. 어이구야. 돈이 들었어요. 그래 어머니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러면은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 그러면서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살면서 눈물 날라고. 오래도록 변치 않은 이 밤젖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가도 색이 바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바위팀에서 채취해온 거북손입니다. 어머, 오셨어요. 아유, 네 수고한다, 뭐 한다고. 까가지고 전 부치려고. 나가 까줄게. 네. 20살의 거제 장승포에서 이곳으로 시집온 박계아 씨는 60년을 지심도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울기도 많이 했답니다. 많이 울었지 뭐. 장성도 쳐다보고 요는 불도 없고 장시부는 불이 있는데 그제도 도시에서 요리할 수 있는 물지요. 말도 못하지 뭐. 힘든 거. 아버님이랑 둘이서? 시어른들 계시고 시동생 있고 시누이 있고 막 이런 데로 시집왔지.
그때는 불도 없고 얇은 깍장불, 사기 깍장불 그거 써놓고 살고. 지금이야 이렇게 지천에 널린 나물에 거북손, 따개비 같은 해산물을 넣고 전을 부쳐 먹는 재미도 알았습니다만 처음엔 다 낯설었답니다. 정약전 선생이 맛이 달다고 평한 거북손은 양념 없이도 완벽한 맛을 냅니다. 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짭짤하고 쫄깃한 거북손 따개비 전의 맛이 지심도의 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톳나물 밥입니다. 지심도에 다시 들어온 지 3년째인 서명보 씨에게도 60년째인 박기아 씨에게도 음식은 혀끝에서 잊히지 않는 옛 기억입니다. 3년 전부터 지심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5가구 중 상당수가 외지인으로 바뀐 거죠. 이경자 씨네 부부는 지심도가 관광지로 알려지기 전인 15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모습에 반해 섬에 들어온 부부는 관광객이 느는 것이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섬 구석구석 자신만이 아는 나물밭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바다 안에 똑 떠있는, 동그랗게 해서 떡 떠있는 것 같잖아요. 느낌도 배 타고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그 갯바위에 가서 낚시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이제 즐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디 딴 데 가서는 못 살죠. 그리고 그걸 한번 열어봐봐. 옛날 생각 한번 나게. 그래. 전에 이거 물 먹었어. 도롱뇽이 엄청 많네. 저거 봐요. 저 도롱뇽 알. 와. 새롭다. 그래도 아직은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죠. 내가 여기서 빨래하던 자리에 이불 같은 거 여기서 빨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찌개도 짊어지고 큰 통 여기다가 넣고 전부 빨아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지게 지고 저 집에 가지고 가서 널고 이랬어. 방금 뜯어온 머위를 데쳐 나물을 만들 겁니다. 누구나 넣는 된장을 넣고 나서 특별한 식재료 하나를 더 넣는데요. 동백기름 좀 넣고 참기름, 들기름 대신입니다. 지천에 널리는 게 동백이기 때문에 가을에 이거를 꼭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워다가 이제 이걸 짜요. 옛날에 여기 처음 이사 오니까 어른들이 기관지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하여튼 우리 아저씨가 괜찮아졌어요.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옛 어른들은 들기름이 없어 동백기름을 썼다지만 이경자 씨는 건강을 위해 동백기름을 쓴답니다. 동백섬 지심도에서 나온 것들로만 만들어진 머위 나물 무침입니다. 언뜻 보면 수풀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는 집 주변을 알고 보면 이경자 씨의 식재료 밭입니다. 유채도 그중 하나죠. 달래. 이제부터 이 집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거랍니다. 아들을 엄청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또 숭어철에 꼭 해줘요. 꼭 이렇게 해가 줍니다. 우리가. 선생님 드실 거는 없겠어요. 아들 다 주면. 어쨌든 간에 하여튼 숭어는 뭐 우리 어장에 가면 꽉 찼으니까요. 저 바다가 전부 우리 어장이니까. 무늬도 없죠. 이것도 막. 앞바다 어장에서 잡아온 싱싱한 숭어에 유채의 향이 더해집니다. 앞바다와 앞마당이 만들어낸 천연의 맛, 숭어 달래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이 맛을 어느 유명한
일식집인들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회를 항상 먹고 싶을 때 항상 이래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건 뭐 엄청 크네. 향이 가득해. 너무 맛있어. 이건 안자사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 먹어보면은 좀 달래가 향이 좋잖아요. 유채는 또 달큰한 게 겨울철에 가지고 참 맛있어요. 이 맛에 지심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 향이 좋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런 생활을 아직도 우리가 밖에 있었으면 이런 좋은 곳을 못 모를 거네. 좋은 거 이렇게 좋은 음식도 못 먹었을 뿐더러 자연이 어떤 거를 모르잖아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가령에 절절하네. 혼비 들고 바가는 저 총각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비는 끓어 훌렁훌렁 콧노래도 불성지다 못 떨어지게 들려오네. 맛의 추억이 더해지면 음식은 특별해집니다. 지심도 출신 해녀 어머니의 숭어 음식을 잊지 못한다는 부부를 찾아 다시 거제로 왔습니다. 김나영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해녀였던 어머니의 물건들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지다 보면 어머니의 품에라도 안긴 듯 편안해진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그릇 시집 올 때 지금 너무 많이 낡았는데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들 건데 나보다 안 하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신랑이 찜을 좋아하니까 항상 여기다가 그릇은 볼품 없지만 너무너무 맛있게 주셨어요. 김나영 씨의 어머니는 본래 해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좋았던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 후 물질을 배운 거죠. 저희 엄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집 와가지고 이 동네 시집 와가지고 엄마가 항상 그러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쌀을 꼬러 다녔었대요. 엄마가 이 동네에 쌀을 안 끌어 다니는 집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보리밥을 안 먹어요. 너무 보리를 많이 먹고 자. 그 옆에 어떤 분이 세대 그러지 말고 물에 한번 들어가 봐라. 니도 해녀를 한번 해봐라. 물질을 한번 해봐라. 물질을 하면 먹고는 산다. 입에 풀칠을 하니까 물질을 한번 해봐라. 우리 엄마는 수영도 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생각만 하면 가슴 한 곳이 아려옵니다. 곧다운 나이에 지심도에서 거제도로 시집을 온 나영 씨의 어머니. 큰 섬으로 시집을 온 지심도 섬 처녀는 꿈도 참 많았을 겁니다. 결혼 후 생계를 위해 물질까지 배워야 했지만 어렵게 살아낸 세월은 가족이란 선물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숭어 음식을 이제 딸과 사위가 만듭니다. 비린 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사위를 위한 장모의 애정까지 더해진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장모님이 또
또 손수 해주시는 음식이니까 또 마다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입에 딱 넣었는데 아 이게 그 국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찜에서 비린내가 그 거의 안 나더라고요. 안 나고 그 참나물 향이 입에 싹 퍼지면서 묵은 된장 위에 숭어를 얹습니다. 숭어에 된장이 배어들게 해 비린 맛을 없앴던 거죠. 어머니의 비법은 이 보리뜨물에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는 잡고 구수함은 더해주는 어머니만의 비법이었답니다. 저희 신랑이 비린내 나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 엄마가 된장을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뜨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담가 놓으면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제 그 된장의 간이 여기에 이제 배이는 거예요. 직접 해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해풍을 맞아 맛과 영양이 좋은 거제의 쪽파를 올리고 싱싱한 숭어와 나물을 얹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물질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직접 나물을 캐와 이 음식을 만드셨답니다. 한번 해봐라. 진짜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예, 주면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지도 너 엄마 따라가라 하면 아직 멀었다 이러는 거라. 장모님의 이 음식 덕에 김우용 씨는 숭어의 맛을 들였고 이제 다른 비린 것들도 잘 먹게 됐답니다. 대체 어떤 맛일까요? 하얀 증기에 맛있는 냄새가 묻어오는 것 같죠? 숭어 물찜의 진수는 바로 이 국물에 있습니다. 숭어의 진액과 나물의 영양이 그대로 국물에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된장과 보리뜨물로 밑간을 해 비린 맛을 완전히 제거한 숭어 물찜입니다. 장모의 사위사랑이 이 푸짐한 숭어 살 속에 그대로 녹아나는 것 같네요. 하나씩 안 해? 살짝 데친 숭어 껍질을 드셔보셨습니까? 옛말에 숭어 껍질에 밥 싸먹다 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짝 데친 숭어 껍질은 특별한 식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들큼한 묵은지는 숭어 껍질과 찰떡궁합입니다. 묵은지와 숭어 껍질이 재료의 전부인 숭어 껍질 묵은지 말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도 영양은 많습니다. 숭어 껍질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많아 소화 기능을 높여주고 만성 피로, 피부 미용, 위장병에도 좋답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엔 너무 오래돼 들큼한 김치와 숭어 껍질이라도 먹어야 해서 만들어낸 음식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이런 별미가 없습니다. 장모님의 방식대로 나물과 숭어를 진한 국물에 찍어 한 입에 먹습니다. 숭어 한 점의 그리움이 양념을 더합니다. 엄마 또 지심도 음식했냐면서 아 우리 이런 거 안 먹고 싶다면서 이제 그때는 모르고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예, 막 투정을 부렸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아 진짜 손이 많이 가고 귀찮지만 식구들 또 봄에 나물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먹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 같아. 이제야 그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해녀 일을 하다 얻은 비용으로 57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왜 왔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지. 어머니라는 이름은 아픔입니다. 수탈과 가난의 역사를 넘어 오늘도 거제 바다는 유유히 흐릅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게 했던 쫀득쫀득 달달한 숭어로 맛있는 위로를 전하며 말입니다. 거제 봄바다에 숭어 풍년이 들면 옛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행복 말입니다. 엄마가 자식 입에 넣어주는 밥 한 숟가락에 그리움을 가져보게 합니다. 오늘 거제의 숭어는요, 자식에게 엄마가 준 밥 한 숟가락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정감의 생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것이겠죠. 거제는 해가 좀 일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